여기 달콤한 탕후루와 닮은 작가가 있습니다. 투명한 설탕의 결정처럼 광란의 시대, 재즈 시대의 절정을 이룬, 하지만 한 입을 베어 물자마자 와장창 깨져버리는 탕후루처럼 문학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깨버린 작가,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위대한 개츠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의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로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스콧이 유행을 이끈 디저트이자 한 시대를 단맛의 절정으로 끌고 간 탕후루와 어떤 점이 닮았는지 오늘도 예가씨와 함께 예술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즐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콧 피츠제럴드를 사랑, 술, 그리고 그의 작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까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사랑입니다. 스콧은 만 18세에 만난 첫사랑이었던 상류층 집안의 딸 지네브라 킹의 아버지에게 가난한 집자식은 부잣집 딸과 결혼할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라는 독설과 함께 가난을 이유로 스콧을 차버린 지네브라 킹에게 어린 시절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그의 이 잊을 수 없는 상처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데이지를 빼앗아간 인물 중 톰 뷰캐넌으로서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과 사건들의 결합체가 되어 등장하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겐 너무나도 이 첫사랑이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그 후 스콧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집안 환경으로 인해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그곳에서 두 번째 사랑, 대법원 판사의 딸 젤다 세이어를 만나 문학의 길을 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젤다 세이어와 약혼까지 하게 되는 스콧이지만 젤다 역시 군제대 후 광고회사에서 월 90달러씩 벌고 있던 스콧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국 이별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랑 역시 지네브랑 킹과 같이 가난을 이유로 떠나보낼 수 없었던 스콧은 젤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문학의 성공을 꿈꾸며 군 시절 지필하였지만 출판에 실패했었던 낭만적 에고이스트를 낙원의 2편으로 개작하여 출판의 기회를 다시 붙잡았고 개작된 낙원의 2편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박난 스콧을 보고 젤다는 그 사이 다른 남자와 약혼하였지만 파혼하고 결국 스콧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를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일이자 사랑의 성공을 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지만 매 순간 스콧에게 사랑은 돈으로 좌우되는 아쉬움을 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술로 넘어가 보실까요? 스콧은 1920년대 광란의 시대로 불리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참혹함을 잊고 그 당시에 파티와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뜻했던 단어 플래퍼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부로서 젤다와 함께 술과 파티로 황홀하게 변한 파리의 밤의 모습을 간직한 작가이자 잃어버린 세대라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간 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콧 피츠제럴드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작품을 써내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찾으며 일생을 술에 취해 살았는데요. 맥주는 술이라고도 치지 않을 정도로 물보다 술을 가까이 하고 사치를 부려나가며 사라지는 돈을 채우는 길을 알코올을 통해 찾고자 했고 또다시 찾지 못하는 슬픔을 다시 술로 채워나갔습니다. 스콧은 책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부를 쟁취했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사용하였고 그렇게 줄어드는 돈과 욕심만큼 벌 수 없는 돈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더욱이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훗날 알코올로 인한 병으로 고생하다 1940년 44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그는 그의 절친인 해밍웨이가 남긴 말처럼 스콧에게는 술이 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도구로서 작용했다 라는 말이 너무나도 맞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인 그의 작품들과 함께 해보실까요? 허무한 사랑의 형태 속 가난을 덮기 위해 시작한 문학의 길이기에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콧은 참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인인 젤다는 파티와 사치를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그녀의 불평을 사지 않고 결혼 기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콧은 계속해서 책을 써내야 했는데요. 다행히도 아주 능력 있었던 작가 스콧이었기에 그는 총 5편의 장편소설과 신문과 잡지에 써낸 160여 편의 단편소설을 써내며 작가로서 흥행하게 됩니다. 그중 우리에게도 영화로서 익숙하게 알려진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을 살펴보죠.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원작 소설입니다. 1922년 잡지 콜리어스에 연재한 단편 소설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쓰여진 이 소설은 마크 트웨인이 남긴 인간이 80세로 태어나 18세를 향해 늙어간다면 인생은 무한히 행복하리라 라는 말에 스콧이 영감을 받아 쓰게 된 소설입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소설은 한 상류층에서 70세의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타인들과 반대로 흘러가는 삶을 보내며 겪게 되는 인생과 그 속에서의 피어난 사랑을 엿보게 되는 소설인데요. 스콧 스스로도 글을 쓴 후 내가 쓴 가장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 소설은 스콧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이자 창의적인 상상력과 시선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준 작품이라 생각될 만큼 소설은 기발했으며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스콧만이 가질 수 있는 손해질 수 없는 무언가를 잘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925년 그의 나이 29살에 써낸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평론가들로부터 문학적 천재라는 칭송을 받고 문단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소설이며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칭찬 세례를 받은 책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제목처럼 위대한 개츠비는 곧 위대한 스콧 바로 본인 자신이기에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개츠비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가난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자 성공하여야 했고 또 부유하여야 했던 본인의 희망과 그 시도를 소설 속 개츠비의 행동과 비교해서 바라보시면 1920년대 미국의 화려했던 밤과 덧대어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말마저 스콧이 느끼고 있는 전반적인 삶과 그가 전하고자 했던 작품의 핵심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개츠비 소설은 곧 스콧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과 그가 느껴나간 인생 속 허무함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89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스콧 피츠제럴드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랑을 위해 성공을 꿈꾸며 자신의 삶을 써냈고 작가로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으나 여전히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줬다 술과 함께 추락한 작가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평생을 애석하게도 손해줄 수 없는 아쉬움을 진 채 모든 생을 보냈으며 마음속 비어있는 허무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펜을 들고 또 펜을 쥔 손으로 다시 질 수 없는 허망함을 소설로써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표하는 문장인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라는 문장마저 그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기에 더욱이 안타까웠던 스콧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 부분은 스콧이 화려함만을 좇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인정으로서 채워졌으면 어땠을까? 젤다와 함께 서로의 재능을 응원하며 더 다양한 작품을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젤다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더욱이 안타까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럴드 부부는 모든 가십의 대상이 될 만큼 1920년대 화려한 삶으로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고 눈부신 찰나를 이뤘으나 단숨에 깨져버리는 탕후루처럼 안타까운 마무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44년이란 시간 동안 천재적인 재능으로 본인의 트라우마를 글로써 승화시켜 나간 한여름밤 꿈과 닮은 스콧의 작품을 찰나의 달콤함과 설탕의 절정을 이룬 후 입속에서 사라져버리는 탕후루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꾸고 부를 줬곤 하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성공은 언제든 웃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곁에 두는 것이고 진정한 부는 마음 가득 채워진 개인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것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더 이상 올라갈 곳 없는 높이의 성공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듯 스콧 피츠제럴드와 같은 보이는 것과 허망한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성공과 마음 가득 나만의 힘으로써 채워나간 진짜 부를 지금 예가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며 위대한 스콧 피츠제럴드와 달콤한 탕후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예술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